자,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정규 분포라는 건데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이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뭐 생각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생각해 보면 어때요? 키의 평균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평균보다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양쪽이 대칭인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정규분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가져야 되니까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되겠죠. 이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되고, 부분적으로 a부터 b까지 가질 확률은 바로 부분의 넓이로서 구하면 됩니다. 뭐 함수는 좀 복잡하지만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런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분포의 특성은 대표값과 산포도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 확률 분포에서는 다 모두 다 평균하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m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거에 따라서 계산이 될 텐데, 결국은 평균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잖아요. 그럼 평균이 크다는 얘기는 전체 모양은 일정하지만 변화가 없지만 이 전체가 다 이 가운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진 그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요. 자, 시그마에 따라서는 시그마는 바로 표준 편차니까 흩어진 정도잖아요. 그러면 시그마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볼록한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자,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니까 분포의 모양도 이렇게 퍼진 형태로 나타난다. 이 차이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실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형태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얘기하고요.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이미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이 각각의 확률, 지읒값이 가지게 되는 그 확률을 모두가 다 계산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점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중3의 삼각 비를 다룰 때 각 각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의 값이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것처럼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거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리나 높이 이런 걸 계산해 가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의 값을 다 해석한다.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가 표준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규 분포가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n0 1로 바꾼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런 의미거든요. 자,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변수 변환이 있는데, x를 이제 g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평균에서 x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해보죠. 자, x-m의 시그마로 나눈 값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결국은 이제 x에다 시그마분의 1이 a가 되고 시그마분의 m이 b거든요. 그러면 시그마분의 1의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바꿀 수 있고, 2x가 m이잖아요. 그럼 0이 되겠죠. 자,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x 마이너스 m이면 이거는 시그마분의 1이 a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이렇게 되잖아요. 시그마 제곱이 바로 vx가 바로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변수 변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되면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 이미 확률을 다 계산해 놨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1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에는 바로 확률이 얼마냐면 0.6826, 다시 약 68% 정도 되고요. 2시그마까지는 0.9544니까 약 95.4%. 3시그마까지는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 0.9974 이미 알고 있고 99.7%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표준화를 했을 때 좋은 장점이 또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른 별량끼리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영어 시험,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난이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잘 봤더니 영어는 평균 70에 표준 편차 5,
수학은 평균 50의 표준 편차이. 어떤 시험이 더 어려웠나요? 수학이 훨씬 어려웠죠. 자, 그런데 영어가 만약에 80점 받았고 수학이 60점 받았어요. 점수만 놓고 보면 영어가 훨씬 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계산해 보면 자, 80에서 평균 70 빼주고 5로 나누면 2점이잖아요. 영어는. 수학은 예서 60점에서 50을 빼고 2로 나눠주면 5점이죠. 이렇게 바뀐 점수를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하거든요. 표준 점수로 비교해 봤더니 수학이 훨씬 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라는 거죠. 자, 표준화, 즉 표준 점수를 통해서 이런 작업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정규 분포를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각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가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한라봉이 생산되는 농장에서 평균이 270이고 표준 편차가 40이다. 그러면 n 270의 40의 제곱 이런 어떤 분포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래프로 본다면 자 270g짜리의 한라봉이 가장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거나 아주 큰 한라봉, 아주 무거운 한라봉도 생산이 되겠죠, 그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250g 이상, 280g 이상, 250 이상, 280 이상 되는 거는 한 어느 정도 막 나올까 예측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정규 분포로 표현된 거는 결국은 이거를 n 0, 1을 따르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로 g 그러니까 x-m 나누기 시그마 이런 표준화되는 방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확률에서 각각 250과 280을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 표준 정규 분포도 이런 똑같은 모양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이제 0에서 0.5 마이너스 0.5까지 대칭이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해서 0.5까지 0.25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29%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의 개념은 이어지는 통계적 추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